김건모 씨가 갈수록 사면 초과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6일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상세한 진술을 바탕으로 또 증거도 수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고소장까지 제출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또 2차 폭로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나면서 아하. 인터뷰를 진행했고 또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2차, 두 번째 김건모 씨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2차 여성, 두 번째 여성,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했지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리고 배도 때리고 저 나름대로 안 맞으려고 얼굴도 막아보고 했는데 남자 힘이 세기 때문에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시끄러워 이러면서 저를 때렸어요. 눈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났고요. 맞으면서도. 그리고 코피도 흘렀고. 김목준 의원님. 예. 최초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의 그 피해 내용도 충격적입니다만 이 내용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 김건모 씨의 어떤 폭력성이 급부상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맞았다고 지금 저 인터뷰를 한 분은 제가 보니까 그 유흥업소 여성이 아니고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뭐 방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느리고 있는 뭐 마담종 비슷하게 네. 그런 매니저 같은데 아마 그 김건모 씨의 그 술자리 파트너 이 여성과 나이 차이가 1살 정도밖에 안 난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뭐 상호간에 나이 관계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마 김건모는 자기 그 룸에 있었고 아마 불러내 가지고 빈방에서 나이 관계 때문에 좀 언쟁을 좀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 여성이 얘기하는 거는 김건모가 갑자기 그 밖으로 나와서 빈방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시끄럽다고 했는데 왜 계속 싸우느냐 내 파트너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그 폭행을 이제 했다고 하고 네. 그러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아마 이거는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본인이 당일날 택시 타고 가가지고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진료한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진단서가 도출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당시에 물론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부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어요. 최재명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골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부에 골절이 일어났는데 이 골절이라고 하는 것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네. 피범벅이 될 정도래요. 얼굴 전체가.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코 부분, 얼굴 안면 부분이 맞아서 보통 이제 안아골절이 오면 이렇게 이 얼굴 전체를 다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위해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또 이 피해 증명서가 김건모 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명서라고 하면 김건모 씨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의료 기록 4번 이 여성이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 강용석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저 의료 기록 4번을 제출했는데 보세요. 읽어볼게요. 당시에 이 여성은 25세였나 봐요. 이게 2007년 그 밑에 시기가 나오죠.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볼게요. 본 25세 여화는 여자 환자란 얘기겠죠. 내원 병원 오기 30분 전에 남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를 구타당한 후 아이볼 페인 괄호 OD가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OD가 뭐냐면 라틴어로 오른쪽 눈이란 뜻이에요. 저게 아큘러스 덱스터의 약자입니다. 아큘러스 덱스터의 약자인데 라틴어로 오른쪽 눈을 뜻합니다. OD가요. 대문자 OD가. 즉 오른쪽 눈 부위의 통증 그리고 쉼표하고 헤드에이크 저
충격으로 두통까지, 머리에 두통까지 왔다. 이걸 이유로 본병원에 ER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렇게 의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2007년 1월 10일 새벽 3시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장소 술집, 그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맞았다고 의료 기록에 자세히 써 있는 내용을 이 여성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박준 변호사님, 일단 네. 앞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피해 여성은 2016년, 지금부터 3년 전 일인데 이 폭행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더 오래전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일단 얘기를 드리면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상해죄라고 하더라도 10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07년이면 뭐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성폭행 관련된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증거나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행동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이 여성은요, 우리 그런 생각, 물론 이 여성분께 송구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버린 시점인데 왜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여성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뭐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피가 나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김건모 씨가 그리고 가게 업주가 이제 신고 못하겠죠. 제가 일하는 곳 그리고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어요.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협박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의무 그 진단까지 있지만 사실은 김건모 씨라든지 아니면 그 본인이 이제 일하고 있는 그 곳에 이제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이제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당시 무서워서 사실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근거는 아까 보셨던 그 의무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취재를 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은 실제로 한 방송사 이제 기자까지 와서 뭐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방송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공소시효는 사실 지났지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뭐 김건모 씨가 워낙 이제 유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사실을 알리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본인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정신적인 뭐 위로를 받는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도요, 신고조차 못했고 그 과정에는 이 여성의 주장처럼 김건모 씨 측에서도 신고하지 말라, 그리고 업주 측에서도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찰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요, 어쨌든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입소문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방송사가 취재가 들어갔었대요. 그런데 이 해당 여성을 당시 만나진 못하면서 이 취재가 끝까지 이어지진 못했다는 게 가로세로 연구소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김세희 전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의무 기록이 박준 변호사님, 네. 혹시 증거로,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만 이게 무슨 증거 가치가 혹시 있습니까? 증거 효력이? 일단은 이 사실은 법적인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도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고요. 형사소송도 뭐 상해죄라면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만약에 증거로 의미를 두려면 법적으로 뭘 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형사 고소를 할 때 쓰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할 때 쓰는 건데 그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방송에서 김건모 씨 얘기할 때 그 정도로 쓰는 거지 그 사실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하는 거지 법적인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나 하여튼 효력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한테 왜 그때는 신고하지 않냐 타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신고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한 전제를 생각한다면 그때 신고를 하지 못한 그 상황이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 여성이 폭로를 결심하게 된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 2차 폭로전을 이야기한 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니까 그 1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 여성이 이제 꽃뱀으로 몰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폭행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로서 충분히 이거 1차 폭로전에 그 여성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폭로전을 이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옥진 의원님, 물론 지금 사실관계 진위를 저희가 무슨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여성의 입장은 좀 공감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김건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그 여성도 이제 업소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일부에서는 그 여성이 김건모의 돈이 탐이 나서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시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 글들이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그런 네. 글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도당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 김건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내 사례를 봐라. 그러면서 본인이 2007년도에 폭행당한 그거를 이제 얘기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건 진단서가 나오고 했으니까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있었던 걸로 어느 정도 증거는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폭행 관련된 사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스파이터도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의 말을 저희가 일반화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리면서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1차 폭로, 즉 성폭행 당했다는 그 피해 여성의 얘기도 충격입니다만 이것도 충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폭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네.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모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만은 결국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을 본인은 모르고 있고 네. 그 여성이 뭔가 본인에게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건모 씨 측이 앞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이 고소장 제출 이후에 입장은 밝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추가로 터져 나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이 반박 자료는 아직 안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폭행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김건모 씨 측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 그 여성 모른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 여성이 김건모 씨가 왜 그 여성을 모른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는 뭔가 증거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이거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지금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일단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가 돼 있는데 네. 김건모 씨 입장에서 이거 나 그 여성 압니다 하지는 않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큰 문제가 됐던 그 성범죄 관련된 그 사건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대상자가 된 사람이 처음에 고소인 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네.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당시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더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건모 씨가 그 아가씨들을 8명을 앉혀놓고 네네네. 소주와 네.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네. 거기 있었는데 네. 김건모 씨가 이 분을 보고 이 피해자분을 보고 네.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네.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그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TV 돌려도 제 방송 자꾸 나오고 일단은 김건모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김복준 의원님?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당시에 그러면 거기를 아예 간 사실조차 없다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 가지실 분들 그런데 있어요. 네. 어차피 이 사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김건모 씨가 그 당시에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갔느냐 이거부터 가리는 게 그거 중요해요. 밝히는 게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 이게 문제는 네. 이것도 지금 한 3,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CCTV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확보가 어려울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누만에서 이런 누맨은 CCTV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네. 그걸 밝힐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 당시에 업주가 작성했던 그 매상일지라고 하나요? 네. 매상일지라든지. 아하. 그다음에 아니면 김건모 씨가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 내역.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해자 한 사람 빼고 그러면 7명의 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여성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여성들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마담은 있을 겁니다. 그 마담의 매니저로 할게요. 매니저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를 확보한다면 네. 그 즈음에 김건모가 그 유흥업소에 와서 그렇게 그 소주를 시켜서 먹었다. 아하. 뭐 이런 거 정도는 밝혀져야지 그 다음부터 그 뒤에 그 후속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앞서 인터뷰에서 그걸 언급했어요. 김건모 씨가 당시 입었던 옷차림을 얘기했는데 배트맨 문양이 새겨진 옷. 혹시 이게 이거는 박준 변호사님 무슨 정황 증거가 될 만한 효력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배트맨 그 옷은 저도 봤거든요. 아하. 그 예능 프로그램에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에서 좀 더 플러스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내밀한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진술이 이런 어떤 뭐 옷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옷은 국민 많은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고 더 어떤 개인적인 부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여성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김건모 씨가 평소 예능 때도 이 배트맨 문양이 그려진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최근에 그 장례를 약속한 장지연 씨와 그 사진을 찍었을 때도 기념사진 찍었을 때도 그때 배트맨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나란히 장지연 씨의 오빠와 같이 3명이서 나란히 찍었던 그런 사진도 한 월간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김건모 씨가 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주변인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거 흘려들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이게 이제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는 한 언론사에서 이제 가서 그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를 인터뷰를 하고 주변 이제 상인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해당 유흥업소 측 관계자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전혀 김건모 씨와 연관이 없다라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우리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접하고 그런 것밖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3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주인도 바뀌었고 간판도 바뀌었고 아예 다른 가게이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이 업소 자체가 바뀌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를 해본 겁니다. 근데 주변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건모 씨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편한 옷차림, 뭐 운동복 차림 같은
같은 그런 편한 옷만 입고 다녀서 기억이 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모 씨가 이렇게 소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 룸에서도 소주를 먹는다라고 전에 들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이게 사건화가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모 씨가 그 해당 장소에 그 시각,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각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CCTV라든지 뭔가 객관적인 뭐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뭐 진술이 확보가 됐고 그 외에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주변 사람들을 뭐 참고인으로 부르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오래전이라서 좀 쉽지는 않을 것 않죠.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해당 프로그램이 취재한 바로는 최진봉 교수님, 해당 업소, 그 유흥업소와 그 주변 상인들의 진술은 180도 엇갈린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는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일하는 업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이게 본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봤다 하더라도 자꾸 왔었다.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왔어. 이런 얘기를 하면 취재가 집중될 것이고요. 네. 또 그 유흥업소에 연관된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영업을 하는데 피해가 볼 수 있어서 혹시나 그 말을 조금 아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은 평상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왔었다. 그리고 뭐 이게 일반 운동복 차림으로 와서 거기서 술을 먹고 가는 걸 봤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유흥업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가능한 한 본인의 업소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관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쪽 말만 믿기에는 지금은 그러니까요. 너무 정황이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네. 업주는 업주 나름대로 그 입장이 있을 거니까 네. 그 입장에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측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대요, 박준 변호사님. 네, 뭘까요? 객관적 증거 글쎄요, 뭘까요? 뭐 그때 CCTV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튼 그 객관적 증거를 미리 공개를 하면 이 김건모 측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이 수사기관에 어차피 고소인, 고발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진술을 하면서 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거고, 또 강용석 변호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봤을 때는 좀 확실한 뭐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한마디만 그럴까요? 더 들어보면요. 네. 혹시나 그때 피해를 당하고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네.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옆에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다른 여성한테 본인이 당한 피해를 얘기했을 가능성. 그러면 그분들을 조사해보면 그분들이 들었다고 하는 네. 정황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네.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추측은 됩니다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해서 지휘에 들어갔는데 강남경찰서 수사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복진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때 그 장소에 김건모가 실제로 간 적이 있는지 네.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여성의 그 피해 진술을 받겠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피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즉시 무슨 그 해바라기 센터는 안 간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진료했던 기록, 뭐 DNA가 묻어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범행 피해 직후에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인들한테 나 이런 피해 당했다고 하소연한 SNS라든지 전화 통화한 사실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거고요. 네. CCTV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아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니저 찾아가지고 매니저는 그 안에서 있었는 일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좀 따져보고 뭐 필요하다면 두 사람 대질신문까지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성범죄 관련돼서는 가능하면 대질신문은 자제하도록 돼 있으니까 피해자와 좀 격리시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확인을 한 이후에 결론이 네. 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요. 지금은 단정 내릴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건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